이번 시간에는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유아교육 공교육화와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개발도상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데요. 이러한 경향과 다르게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 같은 몇몇 선진국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2022년 기준 1.8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여러 가지 정책의 결과인데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몇십 년 전에는 출산율 저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결혼이나 출산을 거부하는 독신주의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금과 같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를테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소득세를 40% 줄여준다거나 자녀가 있으면 공항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퇴근 후에는 자녀와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 행사 때문에 일찍 퇴근해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서 비혼 출산율이 무려 62%나 됩니다. 전체 출생아 100명 중에서 62명이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얘기죠.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비혼 출산율이 높은 겁니다.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프랑스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출산율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가 교사 급여를 책임지고 각 시도 행정당국은 유아학교의 시설과 설비, 급식, 보조교사의 급여, 방과 활동에 관한 비용과 같이 유아학교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는 식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교육과정, 교원 양성체계와 현직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자료 지원센터 운영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다른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고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매우 풍부합니다. 프랑스는 전체 국가 예산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정도 되고요. 그중 80% 정도를 교사 급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교육 예산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1%에 불과한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그 나라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무상이지만 의무는 아니고요. 계층이나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취학률이 거의 100%에 달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요. 최근에는 만 2세 영하의 유아학교 취학률도 점점 증가해서 85% 정도가 유아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의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취원율은 작년 기준으로 94.5%인데요.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유아는 영어 유치원과 같은 학원에 다니고 있어서 유아교육 취원율이 프랑스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유아학교 대부분은 공립이고요. 그래서 전체 유아의 90% 정도가 공립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가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죠. 프랑스의 유아학교 교사는 모두 정규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유아교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되려면 대학에서 3년 동안 전공교육을 이수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거쳐서 교원 임용고시를 보고 다시 1년간 전문교사 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원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이 됩니다. 교원 임용고시를 붙은 후에도 현장 적응을 위해서 전문교사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문교사 교육은 교사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아학교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같은 체제로 운영됩니다.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초등교육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교사교육을 받고 임용될 때
유아학교나 초등학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 급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유아학교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설 유치원과 비슷한 거죠. 요약하면 프랑스의 유아교육은 철저하게 교육의 관점에서 엄격한 교원 양성 체계를 거친 전문적인 유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예산의 비중이 높고 이 중 대부분이 교사 급여로 지출되고 있고요. 그만큼 교사 수가 많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 교육 예산에서 유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나 되고요. 전체 유아의 90% 정도가 공립 유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과 공립 비율만 보더라도 국가가 확실하게 유아교육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유아학교라도 교사의 수준과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로 보낼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아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되는 거죠. 공립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교 간 경쟁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른 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처럼 공립 비율이 낮고 사립 비율이 높아서 경쟁적으로 원어 모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사교육도 횡행하지 않고요. 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없는 거죠. 이렇게 프랑스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겁니다.